모셨습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인데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몇 명 이제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을 쭉 나열을 했는데 네, 추가로 참석하겠다고 의사 밝힌 증인들이 더 있습니까? 아직 답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원래 불출석 사유서는 3일 전에 내야 됩니다. 예. 근데 사유서를 안 낸 분들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출석 사유서를 안 냈는데 안 나오면 그때로 돼야 되는 겁니까? 그때는 불출석 형사처벌로 고소 고발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정청래 위원장님이 고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열거했던 몇몇 주요 인물들 같은 경우는 참석을 기정사실로 봐도 되는 거죠? 네. 막판에 뭐 이게 뭐 다시 뒤집어진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세요? 어쨌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밝혔으니까 네. 만약에 안 나온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사기 아닙니까? 나올 거는 같습니다. 그래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들어오겠습니까? 반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반반? 추경호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제 발표가 좀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고 예, 그다음에 21일 청문회가 민주당 주도로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목표는 대통령을 지키는 대통령실을 방탄하는 그런 취지가 많을 텐데 들어올 수도 있겠다 가능성이 한 50% 정도로 보고 아, 있습니다. 50%로 전망을 하세요? 예, 예.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법청문회에 들어온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려는 질문은 성립이 안 되는 건데 네.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안 들어온다 보이콧이 계속된다는 걸 전제로 드리는 질문인데 네, 네, 제가 좀 네. 일단 이해가 안 되고 좀 풀이가 필요하다고 봤던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종섭 전 장관이나 유재원 네. 법무관리관이 출석을 한다? 자, 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좀 약간 물음표가 찍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혜병 특검법은 사실은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그런 수사를 담고 있어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국에는 대통령 방탄을 위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 전조가 지금 이제 유재은, 이종섭, 그다음에 임성근 예. 출석하겠다는 그런 언론에 대한 의사표시 네. 전조가 아닌가 그런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명분이 없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들어올까라는 그래서 이제 확률을 반반. 예. 네네. 아니, 제가 왜 이런 취재 질문을 드렸냐면 그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와서 이른바 이제 야당 의원들의 질문과는 다르게 네. 속칭 네. 쉴드를 친다든지 그렇습니다. 내지 변호를 한다든지 오히려 자기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준다든지 하는 네. 우리가 이전 회에서 익히 보았던 그런 장면들을 기대를 할 텐데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들어온다면 이런 장면이 연출이 안 되는 거죠. 연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 상당한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저희가 이 민주당이 혼자 하면 국민들께서 이거는 민주당이 혼자 하니까 그런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예단을 갖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정말 진실 공방을 하면 최혜병 특검과 또 수사 외압이라든가 이거는 더 오히려 진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네.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기에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입법 청문회에서 주되게 이제 묻고 대답을 얻고자 하는 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 그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이게 해병대 자체 내에 예. 왜 거기 물에 들어갔는지 예.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왜 이 수사 기록을 다시 회수해서 그다음에 혐의자를 빼려고 했는지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왜 경로를 해서 대통령께서 경로했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하게 됐는지 네. 그 세 가지를 국민들께서 직접 보시면서 예, 청문할 수 있는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변호사 세 분이 나옵니다. 김정민, 그다음에 김규현, 그다음에 김경호 변호사님, 네네. 예, 다 그 박정훈 대령이라든가 칠포대장을 변호하시는 분인데요. 법원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최근에 그런 정보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되게 되는 아주 좋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민주당 의원님을 포함한 그러니까 법사위원으로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네.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들께서도 60% 이상의 네. 예, 분들이 이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약간 사명감을 갖고 예, 하고 있습니다. 결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가 이제 그러니까 소문난 자체에 먹을 거 없다고. 네. 과거 이제 그 종종 보면 네. 상당히 예고편이 셌는데 네. 막상 회의가 시작이 되니까 약간 그 물에 물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네. 다시 말해서 의원들의 어떤 질의 어떤 예리함이라든지
새로운 거라도 이른바 새로운 한방 흔히 네. 이야기하는 이런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언론이 제기했던 의혹들을 모아서 그냥 그걸 질문으로 대신하는 네, 네. 이런 수준의 어떤 그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드렸던 거고. 사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출석하고 하겠다는 그 핵심 증인들이 수사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정조사까지 같이 곁들여서 그때 증언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밝혀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이 됐죠. 제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입법 청문회는 그것대로 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금 동행 명령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나오는 예컨대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예,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국정조사에서는 동행 명령을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예. 청문회는 아니다 이런 명문의 규정이 있고요. 예. 청문회는 지금 논란이 있어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이시원 대통령실, 그다음에 안보실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신범철 차관이라든가 아마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동행 명령을 통해서라도 끌어내서 밝은 곳으로 끌어내서 국민께 빨리 이 진실을 밝히라는 그런 뜻으로 국정조사 저희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정조사는 언제쯤으로 예정이 되는 겁니까? 일주기가 7월 19일이 일주기입니다. 예. 그 전에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입법 청문회를 거치면 이제 최상병 특검법은 법사위에서 이제 바로 어떤 의결하는 절차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법안 일소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통령실의 그 대처를 보면 자꾸 일을 키운다. 사실은 박정훈 대령이 수사할 때 그냥 그대로 뒀으면 책임자 처벌받고 끝날 일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대통령실이 관여를 해서 국방부 장관 통해서 혹은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 기록을 회수하거나 누구누구를 빼라라고 하는 것에 지금 이게 더 커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특검법도 21대 때 통과시키고 했으면 끝날 일을 지금 22대 때 재발의해서 지금 입법 청문회라는 절차를 저희가 이게 흔한 절차는 아니거든요. 하게 했고 또 법안 일소위를 저희가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들이 첫 번째는 법안 낼 때보다 수사 대상이 더 넓어졌다. 그래서 기간을 좀 30일이라도 연장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다 공직자들이 주로 관련된 것인데요. 그렇죠. 공직자들이 양심 선언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책을 하자.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데 주력을 하자. 이런 등등의 새로운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이런 제안들을 법안 일소위 내일쯤 열릴 텐데요. 열어서 빨리 마무리한 다음에 저희가 21일 법사위 입법 청문회와 전체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 올려서 법사위 위원들 전체 분들이 한번 다시 이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21일에는 그럼 21일에 전체 회의에서 의결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만약에 국민들께서도 그걸 다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고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의결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21일에 추측을 빠르면. 저 개인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어제 과방위에서 방송 사법 통과시켜서 법사위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건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세요? 지금 사법이 법사위로 넘어왔고요. 반드시 이제 그 전문위원회라고 해서 국회 측에서 이 법안 내용을 법사위는 사실 체계자구 심사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타상위법은 되게 내용에 대해서는 잘 건드리지 않고 뭐 체계자구 심사만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곧 전문위원 보고가 올라올 것이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방심인가요? 2인 체제로 지금 방통위 예. 두 명이서 지금 콩닥콩닥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적도 없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5인인데 이 두 명이서 다 해먹는다는 거는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한 거. 그거는 빨리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통위법도 대통령의 분명히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되지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갖고 빨리 본회의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있습니다. 법안 심의 절차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예. 과방위에서 네. 이 방송사법 처리할 때 네. 숙려 기간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소위도 거치지 않았다. 네. 이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타상위법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상정을 한 다음에 대체 토론을 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되게 본회의로 올립니다. 예. 그것이 상례이고요. 희한 뭐 이상한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상임위에서 예. 그러니까 이건 방송사분 과방이니까 네. 과방위에서 그냥 소위를 안 거치고 바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넘겨도 문제가 없는 네, 겁니다. 타상위법은 저희가 체계작구 심사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전에 21대 김도우 위원장 있을 때도 타상위법은 전체회의에서 그냥 토론하고 아니요. 의결하는 법사위에서가 아니라 과방위에서. 과방위에서 예. 과방위에서 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바로 의결을 해가지고 네, 지금 네. 약간 이게 좀 그 절차상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목소리가 나와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 과방위에서요? 예. 그러면 법사위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하자는 절차적인 하자는 치유가 될 수 있거든요. 아, 법사위에서 그렇게 하면 예, 하자를 치유시켜서 예. 그런 본회의에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법사위에서 그렇게 되면 거의 처리가 되는 겁니까? 네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최상병 특검법이나 방송사법 같은 경우 6월 안에 지금 본회의로 넘긴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6월 24일부터 대정부 질문 혹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예. 본회의 열리는 동안은 저희가 법사위 전체회의가 안 열리고요. 예. 또 대정부 질문하는 기간은 사실 법을 통과하기 위한 본회의는 안 하는 것이 상례인데요. 그래서 7월 첫째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가 예. 아, 본회의 법안 통과를 위한 법안 본회의. 통과를 위한 본회의. 본회의는 7월 초. 첫째 주에 따로 잡혀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그때 최소한 최상병 특검법과 방송사법은 본회의에 이제 회부가 돼서 표결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네, 보면 최상무 특검법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예. 방송사법은 지금 저는 그렇게 예상을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예. 그럼 뭐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법사 전체 위원님들과 그걸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공수처에 해병 그 최상병 일주기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 지금 공수처 수사가 이제야 겨우 대통령실로 가고 있고 네.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1년이 지나면 지금 통화 기록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실이라든가 국방부 분들은 아마 핸드폰을 2개 이상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전체 핸드폰에 대한 통화 기록을 다 샅샅이 해야 되는데 국방부라든가 이런 데서 공수처에서 답변 온 거 보면 갖고 있는 것은 수사 때문에 못 준다라는 표현이 있고 안 갖고 있는 것은 없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안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표현을 쓴 게 그러면 통화 기록 아직 전부 다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그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언제 그 통화 기록 압수수색하고 분석하고 해서 그걸 7월 19일 전에 언제 그걸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공수처 지금 3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검을 통해서 밝히려고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검사 3명 탄핵 소추에서 헌재로 넘겼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제 보도 나온 걸 보면 이들 말고 네. 추가로 검사 몇 명을 지금 그 탄핵 소추를 추진할 거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거는 맞습니다. 일단 추진하기로 한 건 예, 맞습니까? 저도 보도를 통해서 들었고 예. 확인해 보니 맞는 것으로. 그래요? 네네. 아,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 그 당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니까. 네네. 시간이 언제일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예. 예. 탄핵 소추안 이제 그 제출 시점은 아직까지는 네네. 미정이지만 예, 예. 하는 건 맞다. 네네. 그럼 지금 한 명은 지금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손준성, 이정석 검사 건은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손준성 건은 지금 재판이 멈춰져 있는 상태고요. 멈춰 있습니다. 예, 지금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다 나왔는데도 손준성 건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그다음에 안동석 건은 그다음에 이정석 건은 지금 그 저희 소추위원 대리인들이 변호사들이 여러 가지 증거 신청을 했는데 잘 채택을 안 하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 6월 25일 전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사표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정청래 위원장께서 빨리 소추위원 대리인을 좀 더 보강해서 충실하게 심리를 하라라는 것인데요. 지금 강미정 대변인이신가요? 조국 혁신당에. 예, 그분이 천암댁으로 사실 이 사건에 어떤 양심선언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와서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아직 증인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소극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청래 위원장께서 좀 소추위원으로서
충실한 헌법 심리를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이나 민주당에서 읽고 있는 헌재의 기류는 손준성, 이정섭 두 검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기각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높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검사 또 탄핵 소추를 추진한다. 네, 지금 안동석 검사인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이거는 공소권 남용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판시가 있었음에도 기각이 됐거든요. 네. 그 저희도 좀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손중성, 이정섭도 쉽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도 법사위에서 저희가 피감기관이기도 하고 네. 국민을 대신해서 지금 질문할 수 있는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한번 최대한 해보겠다. 헌재의 기류를 한번 다시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